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5월에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함께 만나보시죠. 최영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불가리스 사태 그때 책임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반기 보수가 8억 800만 원. 네. 이거까지 다 받아간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5월에 사퇴하겠다.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대국민 사과였기 때문에 그럼 즉시 사퇴를 하겠구나. 혹은 뭐 조금 시간 여유를 두더라도 네. 한 5월 말, 6월이면 사퇴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지금은 이제 상반기 결산이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4, 4분기가 시작되면 1년 경영 영업 결산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네. 그럼 이런 상황이 올해 말까지 경영을 하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5월에 왜 발표를 했느냐. 근데 불가리스 사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예. 사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면역 효과가 있다. 예. 마치 백신처럼 여겨지도록 홍보가 되는 바람에 예. 굉장히 무리가 컸죠. 이때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예.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남양 브랜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고 예. 거의 이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저 눈물의 사과 때 불가리스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과거의 남양의 이미지에 예.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던 갑질 사태라든가 또 외손녀와 관련된 마약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창업주 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뗀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예. 결국은 지금 돌아보면 이게 허언이 돼 버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기만이 아니었느냐. 눈 가리고 아웅한 거냐,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혹은 연기를 한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아냥까지 온라인에선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눈물의 기자회견. 아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근데 지금 홍 회장 두 아들이 임원으로 복직했거나 승진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남양유업을 달라지게 하겠다. 달라질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했던 저 기자회견은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참 의문인데 경영쇄신이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장남 같은 경우는 회사 돈을 조금 유용을 해서 회사 돈으로 이제 고급 차량으로 이제 뭐 자녀의 어떤 라이드를 한다던가 이런 유용 문제가 불거졌었죠. 4월에 이제 보직 해임이 됐는데 4월부터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복직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너무 단기간에 이제 자성의 기간을 거쳤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이 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차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임원으로 승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네.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나 경영 성과가 없고 오히려 이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경영권에서 물러난다라고 했는데 일가들이 모두 알고 봤더니 매일 출근하거나 복직하거나 승진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기만적이다. 또 경영 쇄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사에서 이 남양유업 측에서는 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종결이 되면 임원 현황이 일괄적으로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것 또한 이제 매각될 건데 다시 임원들을 복귀시키는 것도 어떤 연유인가 예. 조금 의구심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쇄신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그때 당시에 거론이 되고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회사 매각은 이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네.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한 창업주 일가는 네. 오히려 두 아들이 복직까지 하면서 그 매각 발표가 난 이후에 오히려 경영에서 손을 떼기는커녕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음표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경영에서 손을 떼면 기업을 그냥 비워둘 순 없잖아요. 예. 새로운 경영 주체 혹은 새로운 지분을 인수한 대주주, 새로운 오너가 그 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이 매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다 다른 회사,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투자 의사가 있는 투자사, 네. 사모펀드 이런 쪽에 매각을 하면 남양유업이라는 브랜드는 유지되지만 창업주 일가가 어쩌면 오래 경영을 해오면서 회사와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예. 사적 전횡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조금 선진 경영으로 바뀌겠구나 하면서 남양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각되지 않았어요. 예. 5월 달에 매각 협상이 거의 다 이루어진 듯 했는데 지금 이 창업주 쪽에서는 이걸 9월로 미룬다고 하고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다 보니까 예. 재협상을 하거나 그런 뭐 소송을 해서 네. 더 유리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 예. 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매각을 하기로 했던 주체는 가격 합의까지 한 3,100억 원대로 다 합의가 됐고 이제 지분만 인수받으면 끝나는 작업이었는데 예. 저쪽에서 왜 일정을 미루며 법률 대리인을 왜 바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이 매각에 대한 이 흐름도 매각이라는 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저렇게 대국민 발표까지 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양유업 측이 조금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잠깐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한엔 컴퍼니인데요. 한엔 컴퍼니도 지금 입장을 보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변호사님. 일단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 매매 계약 종결일이 7월 30일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날 이제 30일 날 임시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남양유업 측은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좀 늦춰야 된다라고 주주총회도 9월로 연기했다라는 것이고 이 주식을 인수하겠다라는 업체 측에서는 준비가 다 됐고 계약상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근거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늦추고 있다. 법률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서로 공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특히 남양유업이 이번에 새롭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아예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서 아예 팔지 않고 경영권을 지키는 방안으로 완전히 변심할지 그렇게 되면 위약금 소송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어떤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3,100억 원으로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특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53% 지분을 파는 겁니다. 예. 그 매매 대금이 좀 낮다라고 평가해서 이것을 재협상해서 이 주식 대금을 높여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소송,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남양유업 그 총수 일가가 경영권에 손을 떼고 완전히 매각을 해서 이 주식의 소유권이 바뀌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 검토란 얘기가 나온 것 같군요. 과연 5월에 했었던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였을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